네, 안녕하세요. 서브센스 페인터 2018 강사 김남훈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서브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옵션들이라든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베이킹하는 과정, 전체 페인트, 레이어에 대한 과정,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건데요. 이 서브센스 페인터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기타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하냐고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좀 난감한데요. 뭐 구입을 하시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금액도 들고 그렇다 해서 크랙을 좀 받으시게 되면 한 달 정도 사용을 하시고 사용을 못하는 어떤 그 크랙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용의 제약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면 그래도 전체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 구글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서브센스 페인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을 좀 받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서브센스 페인터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있죠. 지금은 얼마 안 돼서 19 버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19 버전하고 18 버전을 좀 비교를 했을 때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서브스텐스 페인터와 디자이너라는 부분이 있죠. 자, 페인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이킹을 한다거나 멀티텍처를 생성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2D 페인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페인터 뭐 이런 것처럼 2D용 페인터가 있겠고요. 직관적으로 3D를 돌려가면서 페인팅을 할 수 있는 뭐 바디 페인터라든지 아니면 라이트 헤미스페어에서 나온 뭐 요즘엔 좀 보기가 힘든데 멀티 페인터라는 형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서브센스 페인터가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대중화되기 전에 뭐 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기능은 비슷합니다. 뭐 베이킹을 통해서 멀티 텍처를 생성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밑에 있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서브센스 페인터 안에 스마트 매트리얼이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월드맵 위주로 작업할 수 있는 재질들이 모여 있어요. 이런 재질들을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기능입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디자이너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컨버스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를 수 있으면 중간에 잠깐 강의 중간에 한번 만들어서 생성을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처럼 보이죠. 인터페이스 중간에 요 지금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뭐 충분히 이렇게 이동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예, 오른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툴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툴바 같은 경우에 뭐 브러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텐실, 그다음에 이제 폴리곤이라든지 엘리먼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 그 다음에 뭐 스포이드 틀, 뭐 여러 가지 툴 박스들이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뷰포트입니다. 현재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3D 페인팅을 할 수 있게 볼 수 있는 가시적인 3D 페인팅 뷰고 2D 페인팅 뷰입니다. 뭐 2D 페인팅 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포토샵이나 이런 부분에서 채색을 하실 때 뭐 3D 맥스라든지 아니면 마야라든지 3D 프로그램에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좌표를 생성하죠. 이 좌표 생성된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 뷰는요, 여러분들 오른쪽 위쪽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뷰가 3D 뷰와 2D 뷰로 나눠져 있는데 누르시면 3D 뷰만 보겠느냐, 2D 뷰만 보겠느냐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F1, F2, F3라는 단축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못 누른 이유는 이 강좌를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뷰포트입니다. 자, 뷰포트고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라이벌리들이 좀 나와 있죠. 올이라는 부분들은 밑에 있는 모든 라이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물론 3D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뭐 포토샵에서 생성 중인 데이터 아니면 지브러시를 통해서 만든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앰비언트 맵이라든지 노멀 맵, 그럼 이런 맵들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맵을 만든 상태에서 중첩이 된 상태에서 뭐 여기서 더 많은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카테고리를 불러오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불러오는 작업은 파일의 U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불러올 수 있는 항목과 오브젝트를 불러올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알파라는 브러쉬가 있죠. 이런 브러쉬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나중에 뭐 스텐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파 브러쉬들이 나와 있습니다. 높아시면서 얘기하지만, 알파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알파 채널화 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검은색들은 안 보이고, 흰색들은 이제 보여지는 현상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32비트 파일들, 기본적으로 타가라든지, PNG라는 파일들을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재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리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멀 맵 생성이 되어 있던 여러 가지 항목들도 보이고요. 뭐 스킨 쉐이더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 버전에서는 뭐 스킨 쉐이더들이 좀 안 들어와 있었는데 없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를 시키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브러쉬들, 재질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스마트 매트리얼이라는 항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브러쉬에서 피지컬 브러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브러쉬, 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브러쉬에서도 이런 피지컬 브러쉬를 통해서 파티클 브러쉬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좀 숨어있는 기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윈도우라는 데를 가시게 되면 레이아웃 툴바의 뷰라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열려있는 체크 부분들은 달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 텍스트 셋이라는 부분, 리스트라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모델링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레이어, 이제 우리가 포토샵이라든지, 우리가 드로잉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 예, 그때들 모아놓은 항목들 레이어랑 좀 비슷합니다. 텍스트 셋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티 텍스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멀티 텍스처를 이용해서 베이킹을 통해서 재질을 분리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를 좀 불러와서 좀 제어를 좀 해보죠. 자, 파일에 가시게 되면 오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오픈 샘플을 놓으셔도 되겠죠. 오픈 샘플을 놓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앙글로매틱스라는 항목에 C 드라이브에 아마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 안에 있는 64비트 필드 안에 있는 서브스텐스 페인터 안에 있는 리소스 폴더 안에 샘플 안에 있는 4개의 폴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 두꺼비인가? 그렇죠? 뭐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시게 되면 자, 우선 완성되어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느릴 거예요. 자, 불러왔습니다. 여기는 3D 형태로 불러왔고요. 자, 좌표를 우리가 폈을 때 이 좌표 상태에서 이제 드로잉 마친 상태의 오브젝트가 지금 불러와져 있어요. 자, 오브젝트를 좀 이동을 하거나 변형을 좀 시켜볼 텐데 지금 오브젝트 상태는 베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채널들, 노멀 맵 채널들, 뭐 월드 스페이스 노멀 맵 채널, 앰비언트 채널, 이게 채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베이킹을 통해서 채널을 생성을 하셔야 나중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룰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퀄리티도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3D 뷰, 이제 맥스라든지 아니면 마야, 서프리마지 이런 데서 이제 뷰를 잡으시면 아마 이런 퀄리티가 잘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마머셋이라든지 이런 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좀 이동이나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실 때는 Alt와 왼쪽 마우스, 가운데 버튼, 오른쪽 마우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새 나오는 프로그램 추세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유니티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머드박스. 자,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프로그램 중에 머드박스. 지브러시랑 약간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뷰가 똑같아요. 그래서 Alt 누르고요.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예, 뭐예요? 회전입니다. 그죠? 자, 가운데 버튼은 뭐예요? 펜입니다. 자, Alt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은 펜이에요. 자, 오른쪽 버튼, 줌인, 줌아웃입니다. 예, 그죠? 좌우로 해도 되고, 자, 위아래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마우스를 쓰다 보면요. 좌우 드래그,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도 좀 다른 형태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형태들을 좀 볼게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예, 2DB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lt 누르시고요. 왼쪽 마우스 버튼은 회전, 가운데 버튼은 이동, 오른쪽은 줌인, 줌아웃이에요. 자, 그런데 Alt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평을 맞추고 싶은데 좀 만만치 않죠? 그때는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시잖아요. 그죠? 그때 Shift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스냅이라는 게 먹게 돼요. 그죠? 스냅을 먹을 때는 Alt하고 Shift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그죠? 왼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그죠? 이렇게 이제 스냅으로 먹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고요. 약간 조금 뭐라 그러죠? 3D Max나 다른 형태의 뷰에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이런 느낌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HDR이라고 해서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DR 이미지는 여러분들 맥스를 하셨던 분들은 V-Ray에서 많이 봤던 형태일 거예요. HDR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전후, 좌우, 위아래에 대한 모든 좌표를 가지고 있고, 잠깐만 제가 검색을 좀 해볼까요? 자, HDRI라고 해서, 아이고, 한글로 돼 있었네요. HDRI. 라고 치시면, 이미지에 이렇게 웹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2D 이미지하고 좀 다른 성격이에요. 좀 약간 구부러져 있구나 이러는데, 이 이미지는 2D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전후, 좌우, 위아래에 대한 위치 좌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일수록 빛이 또 많이 통과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일반 JPG나 이미지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위아래, 전후, 좌우, 위아래 위치 정보를 갖고 있고 JPG 이미지는 픽셀마다 색깔의 정보만 갖고 있지만 이것은 빛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HDR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빛이 약간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빛의 조형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이게 인터페이스죠. 자, 인터페이스고 현재 불러온 오브젝트를 보시게 되면 단일 오브젝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레이어를 딱 켜보시면 현재 많은 레이어들이 이렇게 분할돼서 사용이 되고 있죠. 뭐 이렇게 많은 레이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폴더를 딱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매트리얼도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재질도 베이직 컬러, 그 다음에 하이트맵. 일반적으로 하이트맵 하시면 노멀 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맥스에서 하시면은 디스플레이스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프니스, 거침 정도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거침 정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빼보시면 이건 적용이 안 됐나 보네요. 그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멀 맵 형태를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차후에 디스플레이 옵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옵션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